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7월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가 1조 5천억이 팔렸습니다. 이 중 5, 60대가 68%를 차지합니다. 국채 5년물 만기 수익률이 3.217%가 나옵니다. 국고채 ETF는 최근 1년 수익률이 7.41%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 중 거래가 활발한 개인 투자용 국채, 장내 채권, ETF를 통한 투자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투자용 국채입니다. 작년 6월에 출시되었습니다. 1년 조금 지났는데 1조 5천억 정도가 팔렸습니다. 오직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국채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최저 10만 원부터 한 해 최대 2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약할 수 있는 국채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면 5년물은 만기 수익률 3.217%, 10년물은 3.947%, 20년물은 4.945%입니다. 만기까지 보유 시 확정 이자를 줍니다. 향후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20년간 매년 4.945% 이자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5년물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만약 1억 원 투자한다면 5년물의 경우 이자가 1,608만 원이 붙습니다. 10년물은 3,947만 원, 20년물은 무려 9,890만 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렇게 만기까지 보유하면 15.4%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게 큰 메리트입니다. 나라가 발행한 거니 안전하고 이자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세금 부담도 없다 보니 관심이 커진 것 같습니다. 1년 지나면 중도 환매는 가능한데 중도 환매하면 가산이자는 없고 표면금리 2.625%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 금리가 2.5% 정도니까 중도 환매해도 은행 예금 정도는 이자가 나오네요. 만기까지 보유해야 가산금리가 붙고 분리과세로 끝낸다. 중도 환매하면 표면금리 2.625%만 받고 이자 소득은 금융소득에 합산한다. 그리고 중도 환매가 자유로운 건 아니다. 특정 월에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난 아주 안전한 상품을 원한다. 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더 받고 싶다. 5년 정도는 묵혀둬도 된다. 다른 금융소득이 많아서 세금과 건보료가 신경 쓰인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상품입니다.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이미 청약 일정이 나와 있네요. 만약 국채 전용 계좌에 현금을 놔두면 2.5% 이자를 줍니다. 현금으로 가만 놔둬도 시중은행 예금 이자 정도는 줍니다. 두 번째, 국채 장내 채권입니다. 개인용 국채는 미래에셋증권 전용 계좌에서만 매수 가능하지만 개별 국채는 모든 증권사 주식 계좌나 IS 계좌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증권사별로 다르지만 IRP 계좌에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수 가능한 국채 현재가입니다. 첫 번째 25-2는 25년 2월에 발행한 거고 국고채권 02625-5503이라고 표기된 건 표면이자 연 2.625%이고 2055년 3월이 만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보고 언제 발행했는지, 이자는 얼마나 주는지, 만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55년까지 매년 2.625%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국채를 9,970원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나라에서 10,000원으로 상환해 줍니다. 두 번째 국채 19-6의 경우 현재가가 8,152원이죠. 이 가격으로 매수하면 2039년 9월 만기 때 나라에서 10,000원으로 상환해 주는 겁니다. 오늘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매 차익으로 22.7% 정도 수익이 나고 매년 이자는 따로 받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제 계좌에 있는 국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이 19-6입니다. 현재 4.85% 매매 차익이 났다는 뜻입니다. 2번이 20-2, 10.23% 매매 차익이 났고요. 제가 당장 오늘 매도한다면 이만큼 수익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별 국채의 경우 매매 차익은 세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수익 난 거 차익 실현해도 비과세라는 뜻입니다. 1번 19-6 쿠폰 이자가 몇 %죠? 채권 이름 앞에 있는 숫자가 쿠폰 이자라고 했죠. 0.1125라고 되어 있으니 연 1.125% 준다는 뜻입니다. 이자는 매우 낮죠. 2019년에 금리가 매우 낮을 때 발행한 거라 쿠폰 이자는 낮습니다. 그래서 만원짜리 채권 가격이 현재 8,152원 하는 겁니다. 이런 채권을 매수하는 사람은 이자를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8,152원에 사서 그보다 가격이 올라가면 매도해서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2번 채권 20-2를 지금 매도한다면 매매 차익으로 약 601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19-6 채권의 현재 가격은 8,152원입니다. 이게 채권 가격입니다. 우리는 8,152원보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매매 차익이 나는 겁니다. 지금보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금리와 관계없이 만기가 되면 무조건 10,000원을 나라가 보장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쿠폰 이자가 낮은 개별 국채는 만기까지 유지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고 금리 인하기에 향후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데 그때 매매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런 개별 국채에 투자합니다. 투자 금액이 커서 매매 차익이 많이 나더라도 비과세라 세금이나 건보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물론 이자에는 세금이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자는 연 1.125%라 세금 걱정할 건 아닙니다. 나라가 발행한 거니 잘못될 일도 없고 워낙 거래량이 많아서 매매도 잘 됩니다. 목돈은 많고 연금계좌와 ISA 계좌에는 환도가 있어서 다 안 들어가고 이런 분들은 주식계좌에서 이런 채권에 운용하다가 연금계좌와 ISA 계좌에 납부 여력이 생기면 매도해서 연금계좌로 밀어넣으면 좋습니다. 일부만 매도해도 되고 전액 매도해도 되고 만기까지 가져가도 됩니다. 저도 연금계좌와 ISA 계좌에 한도까지 납부하고 남는 자금은 이런 채권에 운용합니다. 수익은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안전하고 세금과 건보료 걱정 없고 언제라도 매도가 가능하고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라 마음은 편합니다. 우리나라 국채는 물론 미국 국채도 매매 차익은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브라질 국채는 매매 차익은 물론 이자까지 비과세이고요. 절세계좌의 한도까지 채워도 목돈이 남는다. 수익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장기간 묶이지 않고 언제라도 현금을 확보하고 싶다. 세금과 건보료가 신경 쓰인다. 이런 분들에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건 ETF입니다. 국고채 3년 ETF, 10년, 30년 등 만기가 다양합니다. 코덱스 국고채 3년 ETF의 경우 만기가 3년 정도 남은 국채를 담아놓은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후에 청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 3년 정도 남은 국채가 항상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고채 3년 ETF 보니까 이렇게 개별 국채 3개가 담겨 있네요. 개별 국채 하나를 매수해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매수해도 됩니다. ETF가 거래도 편하고 수수료도 가장 저렴합니다. 최근 1년 수익률 보니 국고채 3년 ETF는 3.58, 국고채 10년 액티브 ETF는 3.91,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는 6.55% 수익이 났네요. 타이거 국고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ETF는 최근 1년 7.41% 수익이 났고요.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은 높고 스트립 상품이 수익률은 높게 나왔습니다.
좀 전에 20-2 같은 개별 국채 매매 차익은 비과세라고 했죠. 8,152원에 사서 나중에 10,000원을 받아도 그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럼 이런 개별 국채를 몇 개 담아놓은 ETF의 매매 차익도 비과세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국채인데 ETF에서 발행한 수익은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당연히 금융소득에도 합산합니다. 세금이나 건보료가 신경 쓰이면 일반 계좌에서는 개별 국채가 유리하고 채권 ETF에 투자하시려면 연금 계좌나 ISA 계좌가 세금에선 유리합니다. 저도 국고채 ETF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연금 계좌와 ISA 계좌에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는 개별 국채는 모두 일반 계좌에서만 운용하고 있고요. 최근 몇 년간 금리가 정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시기라 채권 가격이 올라서 꽤 괜찮은 수익이 났지만 개별 국채와 국고채 ETF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 예금보다 더 안전하고 은행 예금 이상 이자는 받을 수 있으니 자산 배분 차원에서 채권을 포트에 일부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금리 인하 여력이 있고 내년 4월부터 우리나라가 채권 선진국 지수 WGBI에 편입이 시작됩니다. 글로벌 채권 수요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개인용 국채, 장내 채권, 채권 ETF 비교해 보겠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장기간 보장받고 싶고 최소 5년 이상 자금을 묶어놔도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개인 전용 국채가 좋고 금리 인하기에 채권 가격 상승도 노리고 유동성도 확보하고 싶고 세금과 건보료 걱정 없이 일반 계좌에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장내 개별 국채,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도 받고 세금과 건보료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ETF 중심으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할 게 없고 5년간 묶이는 게 싫어서 개인용 국채는 투자하지 않고 개별 국채는 종합주식계좌에서 ETF는 연금계좌와 ISA 계좌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목돈은 많은데 뚝뚝 떨어지는 연금은 부족하다. 이제부터라도 연금계좌와 ISA 계좌를 체계적으로 잘 운용해서 노후 연금을 더 만들고 싶다. 목돈은 세금이나 건보료에 신경 쓰지 않게 운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개인 컨설팅 신청하십시오. 전반적인 자산관리 연금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만나서 1시간 정도 컨설팅 해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